C랭크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서 이웃이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 블로그 액티비티라는 부분에서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블로그 서비스에서의 활동 지표를 참고해서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이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하는 이 블로그 액티비티 점수가 매겨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블로그를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글을 성실하게 적으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지만 이웃 작업도 해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이제 맺어주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웃이 잘 우리가 관련된 이웃들을 모을 수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모으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방법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카페 이웃 추가하시는 글을 하나 남겨보실 거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수익형 블로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책에 있는 부분 37페이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우리가 블로그의 이웃이라는 사람들은요, 댓글 지수나 공감 지수, 스크랩 지수를 높여주셔서 그 블로그의 인기도를 올려줄 수 있는 중요한 존재가 블로그의 이웃이에요. 그리고 이 이웃들이 관심사가 맞는 블로그를 대상으로 타겟팅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더 빠른 마케팅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혹시 내가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다면 주기적인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이벤트 글은 아무래도 공유 이벤트 이런 걸 테니까요. 확장성이 더 좋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기업에서는 어떤 체험단 이벤트 같은 것들을 꽤 많이 열죠. 그런 것들을 열어서 지수를 올리고 더 많이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이벤트 글이라고 했을 땐 방문객이 잘 볼 수 있게끔 공지글로 등록하고 각각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책에 있는 부분을 조금 제가 참고를 하자면 우리가 늘 신규 고객을 찾아다니는 것보다도 한 명의 진성 고객과 끈끈한 소통을 통해서 재방문을 유도하거나 나를 대신하는 입소문을 내주는 단골 고객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블로그 이웃이라면 단골 고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래서 내 블로그의 댓글 지수, 공감 지수, 스크랩 지수를 높여서 블로그의 인기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블로그의 이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정말 블로그를 키우겠다. 그러면 관련된 어떤 핵심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내 사업을 알리기 위한 핵심 키워드라면 그 키워드를 기준해서 매일마다 하나씩 글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한 어느 정도쯤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글이 조금 쌓였을 때는 이웃 작업을 해서 이웃들 간에 어떤 소통이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이 블로그의 지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내 글이 상위에 계속해서 잘 노출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모바일 블로그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댓글을 남기면 바로 나한테 팝업으로 떠요. 그러면 나는 거기다 바로 답글을 남겨준다든지 이웃 소통하시기는 훨씬 더 편하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좀 작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38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간혹가다 상업 블로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댓글이 달리는 블로그를 가보면 블로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소통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블로그 이웃을 맺었다라고 했다고 이웃이 나한테만 찾아오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웃한테 가셔서 댓글을 먼저 남기고 답글, 공감을 눌러주었을 때 그 이웃도 나한테 와서 댓글, 공감 이런 것들을 눌러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38페이지 하단에는 또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필자에는 이웃과의 진정한 소통은 상대를 기억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주제와 상관없는 댓글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글을 읽었고 특정 부분에 관심이 있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웃들이 정성 들여 쓴 글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리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블로그의 별명을 불러주면서 서로의 아이디를 기억해주고 소통을 이어가면 조금 더 빨리 이웃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요. 또 내 블로그로 재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통해서 심리적인 자극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꽤 많이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제 블로그도 놀러와 주세요라는 댓글이 남겨졌을 때 저도 조금 뜨끔해서 가끔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댓글도 남겨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도 블로그 댓글이라는 것들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업 블로그 이웃 관리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특정 고객 대상이 아니라 내 타겟이 될 수 있는 대상을 먼저 물색하고 이웃을 맺는 것도 좋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네이버 홈의 검색창에 포스트를 선택한 뒤 내 사업과 관련된 실제 구입 후기나 이용 후기에 대한 포스팅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고 거기에 관련된 글을 쓴 관심사가 비슷한 고객이 될 만한 어떤 특정 대상을 골라서 이웃을 맺는다면 훨씬 더 빠른 마케팅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요 화면은 이렇게 본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네이버에서 블로그로 간 거예요. 일단 네이버로 갔을 때 이 네이버 화면에서 여기 블로그 탭 보이죠? 이 블로그 탭으로 갔을 때 여기서 글을 검색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 구입이라고 누가 이렇게 쳐보니까 이런 식으로 글들이 보이죠? 그럼 장수의 농장 사과초원에서 구입한 뭐 사과식초라든지 곰곰 세척 사과 구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과를 구입하고 후기를 남긴 사람들이 몇몇 있겠죠. 그러면 그 글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봤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이 글이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쭉 보았을 때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블로그 이제 선전하는 그런 곳 같고요. 그런 거 말고 가끔 이렇게 사과 구입을 했는데 뭐 강추한다는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이런 글에다가 뭐 공감이나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분을 뭐 이웃 추가도 하면서 서로 이웃을 하고 싶다는 어떤 의사를 표현하신다면은 마케팅 결과를 조금 더 쉽게 얻어낼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봐도 되죠. 예를 들어 뭐 노원 맛집이라고 해서 쳤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어떤 리뷰들이 많이 있을 때 이 리뷰가 뭐 노원에 대한 글이 많다든지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노원 쪽에 살 확률이 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한테 역시 댓글이나 답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기도 하고 이웃 추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신다면은 그래도 진성 고객을 만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이 쉽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기 힘드실 때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또 있어요. 자, 블로그 이웃을 늘리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블로거머니라는 곳은요. 수익형 블로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수익형 블로그들한테 어떤 서이추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내 블로그 소개, 이런 블로그 소개를 해서 그분들이 찾아오게끔 해도 되고요. 또 하나, 여기 말고도 네이버에 보면은 카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블로그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해서 서로 이웃 추가를 하면은 이웃을 확장하시는데 굉장히 쉽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웃이 되게 많으면요, 이 블로그 되게 잘 운영되는 블로그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이웃 팔로우가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로그 커뮤니티도 활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바로 등록해서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직접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내 블로그에 올렸던 게시글을 직접적으로 포스팅을 올려보시는 그런 부분들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이 페이스북에 연동되는 건 개인 계정에만 가능했지만 나중에는 우리 페이지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페이지에도 이런 블로그의 글들을 연동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글들을 선별해서 SNS에 내보내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이 트위터 같은 경우도 뭐 죽어있는 SNS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트위터 방문대 굉장히 많고요. 실시간 검색으로 뜨여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다르게 꾸미는 거 없이 콘텐츠 확산을 위한 유통자 역할을 하는 게 트위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퍼뜨리시는 것 또한 괜찮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뜨느냐? 네이버 검색 엔진은 우리가 블로그에 쓴 게 뜨죠. 근데 구글이라든지 다른 SNS에다가 띄워서도 구글의 검색 엔진 노출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트위터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해시태그를 넣어가지고 뿌려주시는 것 또한 어떤 큰 관리가 없이 추가 노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블로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39페이지의 내용에서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상업 블로그의 경우는 주기적인 이벤트를 통해 댓글, 공감, 스크랩을 올리는 방법도 추천한다 하면서 나와 있는데, 이벤트 횟수는 미리 정해놓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꾸준하게 이어가 주게 되면은 방문객은 블로그에 오게 되는 또 다른 목적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 글은 확장성이 되게 좋아요. 자, 이벤트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실 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있죠. 체험단을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앱솔루트 센서티브 체험단 모집 또는 어떤 그랑데 AI 체험단 모집, 이렇게 체험단을 모집하는 블로그 글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그 글에 체험단에 당첨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자기 포스팅에다 글을 쓰고 여기도 공유를 하고 이런 식으로 또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있다면 그런 이벤트 또한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죠. 꼭 체험단이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참여하는 이웃들 뿐만 아니라 당첨이 되면 그에 대한 후기를 남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이벤트 소식을 다시 경품 카페나 이벤트 페이지, 커뮤니티와 같은 타 채널로 바이럴을 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생겨요. 참고로 이런 이벤트 글은 방문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끔 공지글로 꼭 지정을 해주시고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네이버로 한번 가보세요. 어디로 갈 거냐면 일단 로그인을 좀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시고 카페를 들어갈 거예요. 자, 카페에 가서 보시면요. 되게 여러 가지 카페들이 있어요. 자, 여기 카페 검색창에다가 이웃 또는 서이추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은 여러 가지 카페들이 나옵니다. 이 카페에서 보시면 소셜 공간 마케팅 블로그 이웃 늘리기 또는 뭐 엔소디 블로그 이웃 늘리기, 블로그 친구 만들기 등의 여러 가지 카페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한 군데를 오늘은 가입해서 간단하게 게시글을 남기면서 내 블로그를 소개하는 것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되게 많은 카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을 들어갈 건데 어디를 들어가시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카페에 가입하다 보니까 웬만한 데는 좀 가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소셜 공간 같은 경우는 좀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블로그 친구 만들기 블로그 이웃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조금 일반 리뷰 올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파블로도 약간 마케팅적인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예, 그런 정도의 특징이지 방문하시고 들어가셔서 글 남기시는 건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그냥 다른 데 하나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들어가셔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카페 선정하실 때는 일단 멤버 수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새 글이 자꾸 많이 있는 곳인지 그걸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754건 새 글이 있었고, 요 블로그 이웃 만들기 여기는 63건, 여긴 30건, 요렇게 지금 오늘 안에 새 글이 있었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어떤 카페든 상관은 없는데 들어가셔서 이제 글을 남긴다고 보죠. 어디로 할까요? 첫 번째 소셜 공간 여기로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다가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려면 여기 카페 가입하기라고 뜰 거예요. 여기는 지금 가입이 이미 돼 있으니까 딴 데로 제가 들어가 보는데 여기가 잘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카페 가입하기라는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카페 가입하는 별명을 짓고 중복 확인, 그 다음에 여기 질문에 대한 답들을 여기다가 적어요. 그리고 자동 가입 방지 문자, 뭐 여기 PUB7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여기다가 적고 동의 후 가입하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카페 가입은 쉽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카페에는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카페에 글을 쓰기 위한 등급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내 카페, 내 블로그를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등급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게시글 수가 뭐 3개가 있어야 되고 댓글 수 10개가 있어야 되고 출석 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카페를 하나 선정을 하셨다면은 게시글 3개랑 댓글 10개를 달아서 회원 등급을 올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 어떤 카페 소개글을 블로그 소개글을 적을 거예요. 자, 게시글 적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가입 인사라는 데 가보시면은 여기 글쓰기 있죠? 이렇게 글쓰기를 누르고 가입 인사에 뭐 가입 인사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적고요. 확인. 이거 글 하나 올라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댓글은 어떻게 다느냐? 댓글도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 게요. 출석 체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 매일매일 쿵쿵다 아마 이렇게 3개만 해도 게시글 3개 다 채워질 거예요. 그다음 출석 체크는요. 출석 체크 된다. 댓글은요. 이렇게 아무나 적은 글을 들어가요. 그러고 여기다가 스티커를 이런 식으로 그냥 붙이거나 글을 한번 적거나 이렇게 해서 적으면은 이게 댓글 하나예요. 그러면 일단 게시글 3개, 댓글 10개 적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그렇게 해서 자동 등업을 먼저 해주세요. 지금 31분이니까 10분 정도 제가 작업하실 시간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 어디다가 선전할 거냐면 이런 개인 SNS나 사업자 SNS 소개 또는 블로그 품앗이 이런 데 중에 뭐 여러 군데 해도 되고 한 군데다가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어시웰이라는 곳은 댓글 공감 체류 시간 3종 세트 이렇게 해서 적었죠. 왜냐면 이 댓글을 다는 것, 공감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블로그 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글을 진성적으로 보았느냐, 이게 블로그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공감하고 체류를 정직 반사한다 라고 적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카페를 우리가 활용한다면 첫 번째로는 내 블로그를 여기다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의 방문객 유도, 그리고 댓글, 그리고 공감 또는 서이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 블로그 일일이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홍보를 해놓은 데를 들어가서 공감 답방을 하면서 서이출을 또 맺는 그런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게시글 별로 없다고 당황하시거나 부끄럽다 하실 거는 없는 게 어차피 이 게시글은 계속 쌓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린다고 해서 나중에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세요. 예, 계속해서 내 블로그는 홍보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해서 올리셔도 됩니다. 뭐 매일마다 올리지는 않을 거고 보통 보면은 한 달에 한 2-3번 정도 올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10시 33분이니까 10분 드릴게요. 그래서 10시 43분 너무 빡한가요?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이 카페에다가 게시글을 이런 식으로 포스트 주소랑 소개하고 싶은 말, 댓글 공감 체류 3종 세트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올리시는 거 그거를 해보시면 됩니다. 저도 하는 거 지금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은 게시글 댓글에서 일단 성실회원부터 얼른 만들자고요. 이거를 할 때 일단 저희 어디로 정할까요? 일단 소셜 공간 마케팅 여기로 그냥 정할까요? 네. 그럼 여기에 회원 가입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업을 한번 해보세요. 등급업은 자동 등업되는 거라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따가 게시글 적는 것도 바로 또 알려드려 볼게요. 이 사이트가 기본적으로 내가 가서 답방해주세요라고 답변을 누군가를 들어오면 네. 이웃해주면 나도 거기 가서 이웃해주면 되는 네, 거죠? 링크 그대로 타가지고 이웃 해주거나 아니면 답방 해주면 돼요. 그게 이제 자, 그러면 이런 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나도 사실 만들곤 싶은데 들어오라 그러면 방문을 잘 해주실까 싶어가지고 일단 나중에 카페 만들면은 소개 남기면 들어오셔서 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가 품앗이를 할 거잖아요. 좀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렇게 블로그 품앗이 여기 다 해도 돼요. 여러 개 다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 그냥 품앗이에다가 할게요. 자, 여기 블로그 품앗이를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적은 것처럼. 자, 네, 5분 이내 답방합니다. 뭐 3종 또는 2종 원해요. 뭐 답방 갑니다. 참 다양하죠. 야, 좋다. 공 체류해서 PC 5분 이상 체류해 준대요. 이렇게 해요. 다들. 자, 글쓰기, 공체류는 뭐예요? 공감, 체류. 거기에 들어가서 5분 이상 응, 있으면 공감하고 체류하고 그 다음에 PC로 5분 이상 체류해 준대요. 영상도 재생해 주면 감사하겠다네요. 막 공체류가 그거예요. 공감 체류. 자, 여기 글쓰기 가볼게요. 요 하단에 글쓰기 있어요. 글쓰기. 자, 블로그 품앗이 게시글에다가 마찬가지로 적어주면 돼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댓글, 공감, 체류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까처럼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적어도 되고. 그러면 그 제목을 쓴 다음 내용 주고 포스트 준 다음에 하면은 서로 그렇게 해주는 거. 네, 그렇죠. 꽤 많아요. 여기저기 아직 좀 뭐랄까 부담스러울라나? 그러면 개인 SNS 소개에다 적을까요? 잠깐만 거기 가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SNS 소개잖아요. 인스타, 유튜브 다 해당되는 것들 여기는. 그리고 요 밑에는 블로그에 대한 것들 이런 거예요. 그럼 그래서, 만약에 10명이 네. 와서 10명 해줬으면 제가 저도 10명을 다 해줘야 되는. 뭐 댓글 거기 공유 달아놓은 거 그냥 눌러서 나도 공감 누르고 하면 돼서 별로 부담될 건 없어요. 자, 여기 서로 이웃 추가해다 할까요? 그냥 우리는 아직 품앗이까지는 좀 두렵다. 그러실 것도 같아. 게시글 몇 개 안 달았으니까. 그럼 서로 이웃 추가 자유 여기다가 그냥 우리는 게시글을 적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렇게 눌러주시면은 똑같아요. 여기나 저기나. 이렇게 서이추예요. 뭐 서이추 다 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글쓰기. 페이지에서 나가시겠습니까? 이게 나오네요. 아니, 나가세요. 나가요? 나가시고 여기 지금 서로 이웃 추가 자유 요거 선택해서 여기다 적을게요. 어떤 차이냐면 여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 하실 때 댓글 공감 체류를 달아라. 그럼 나도 달러 갈게. 이거고요. 요거는 그거보단 조금 더 유한 거예요. 뭐 사실 거의 차이는 없어요. 여기서도 서로 이웃 추가하고 서로 소통하자라는 의미인데 결론적으로는 댓글 공감 체류 달아라거든요. 그래서 여기다나 저기다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품앗이라고 하면은 왠지 조금 더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서로 이웃 추가에 달아보시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여러 곳에 같이 달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서로 이웃 추가 자유라는 게시판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 게시판 밑에 보시면 글쓰기 있죠. 여기 글쓰기를 눌러요. 그리고 제목에다가 서로 소통하실 이웃 구해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 적기 싫다. 그럼 이렇게만 적으셔도 돼요. 자유점호 게시글 적는 거,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블로그 주소를 우리가 여기다가 적을 거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링크 타고 들어오죠. 근데 본인의 블로그 주소 외우고 계신가요? 아닐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인터넷 열었던 요 밑에 크롬 창 있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크롬을 다시 들어가세요. 그러고 네이버로 가셔서 본인의 블로그가 여기 블로그에 내 블로그 가기 하면은 들어가지잖아요. 이 위쪽에 블로그 주소 있죠? 얘를 그대로 복사.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소개하고 싶은 말에도 일상 리뷰.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단에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글을 적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글만 적고 기다리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여기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N자 들어간 게 오늘 올린 사람들이에요, 다. 24시간 안에 글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서로 뭐 서희추 100% 칼수락 또는 뭐 서로 소통하실 이웃구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이 블로그를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그 블로그 주소랑 이렇게 보이죠? 그럼 이 블로그 주소를 눌러보면은 그 블로그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을 보거나 여기 블로그가 마음에 들면 뭐 댓글을 쓰거나 그리고 여기 블로그를 이웃 추가하려면 여기 이웃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이웃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웃을 맺을 때는 이웃이 아니라 서로 이웃을 맺어야 돼요. 서로 이웃과 이웃은 좀 다른데요. 이웃은 이 글을 구독하겠다 정도예요. 근데 이 글을 그냥 내가 받아서 보겠다 이런 정도로 들어간다면 서로 이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이 지금 제가 고른 딸바보 D&D라는 분이 수락을 하셔야 서로 이웃 관계가 돼요. 그럼 내가 적은 글도 이 사람이 볼 수 있고 반대로 이 사람 글이 떴을 때도 제가 이웃에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조금 더 끈끈한 관계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블로그 이웃과 서로 이웃을 여기서 정의를 해놓은 건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이웃은 그냥 즐겨찾기 해놓은 거랑 다름없다. 그럼 서로 이웃은 지인끼리 신청과 동의 절차를 통해서 맺어지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웃 쪽으로 신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서로 이웃은 일단은 서로 간에 어떤 블로그에 글이 올라갔을 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웃 추가를 해서 서로 이웃을 맺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서로 이웃을 추가할 그룹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그룹은 제가 만들어놔서 선택한 거고 아마 선택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요거는 서로 이웃 신청 메시지 서희추 카페글 보고 신청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간단하게 적어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서로 이웃이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서로 이웃을 승인하면은 서로 간에 이제 이웃도 되고 댓글 공감을 남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서로 씨 확실하게 나한테 답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서로 이웃이 확실하게 나한테 답방을 맞을. 이웃이 아니라 서로 이웃으로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하면 상대방이 나를 추가했을 때 내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한 방법이네. 이웃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요 두 가지예요. 내가 글을 남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게시물, 내 블로그를 홍보를 해서 딴 사람들이 눌러 들어오게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내가 그냥 찾아가서 블로그 주소 눌러서 여기 괜찮다 싶으면 바로 등록해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니까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서희추 답방 100% 온다니까 한번 제가 눌러볼 거예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프롤로그로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해놨어요. 아마 이분은 움직이는 사진을 움짤이나 동영상을 꽤나 많이 활용하시는 분 같기는 합니다. 보니까 토탈 투데이 보니까 투데이가 22 정도 나오는 그런 블로그인 것 같고요. 일단 블로그로 한번 보면은 전체 글이 21개 글을 적은 초보 블로그로 보여요. 근데 보니까 2월 9일 날 글을 엄청 많이 적었네요. 닌텐도 스위치 쿠팡, 아마 쿠팡 쪽을 생각하시는 분 같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웃 추가, 서로 이웃 해서 다음 서희추 신청 메시지, 서희추 카페 글 보고 방문 왔어요. 서로 이웃 뭐 서로 소통해요.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적고 다음 누르면 제가 서로 이웃을 신청을 한 거죠. 그러면 저분이 제 그 서로 이웃 글을 보는 거는 어디서 보냐면요. 제가 잠깐 네이버에 가서 블로그로 잠깐 다시 가볼게요. 자, 이 블로그 탭을 잠깐 보자면 이쪽에 서로 이웃 신청이 몇 개가 들어왔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서로 이웃이 들어온 경우 내가 수락을 할 수도 있고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렇게 보시게 되는 거예요. 수락했을 때만 상대방도 내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수락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글들이 어떤 글들이 있나 이런 걸 아마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런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괜찮으면은 라떼라는 분도 일상적인 글들 올리니까 이분도 좋은 것 같아.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하고 수락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웃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 신청했습니다.